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정말 놀러 가고 싶고 또 오늘 강유도 옷을 보니까 네. 굉장히 봄날에 어울리는 그런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가 노숙자들을 보고 들었던 생각과 그리고 북한에도 존재하는 꽃제비들, 북한에서는 노숙자들을 꽃제비라고 부르는데 그 꽃제비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북한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한국에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뭐 깡통을 차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거지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강유 씨는 처음에 왔을 때 네. 아마 노숙자들을 보고 북한에서 받았던 그 교육이 정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그 노숙자들을 봤을 때 느꼈어요. 북한에서 교육하기를 하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남조선 인민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자기 눈을 팔아서 부모 병도 고치고 그리고 뭐 구두 닦기 소년들이 뭐 길을 걸어다니면서 미군의 군화도 닦아주고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어떤 면은 잘 사는데 이런 면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진짜 북한에서는 거짓말 교육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와 북한에서 교육한 게 맞나? 나도 이렇게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뭐 살다 보니까 그런 어휘도 대신 말란 법은 또 없잖아요. 또 그렇게 또 실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다니요. 아무튼 그런 생각 했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꽃제비가 돼가지고 네. 서울역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동냥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굉장히 번창하게 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노숙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북한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꽃제비들. 북한의 꽃제비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꽃제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네. 정말 어린애들 뭐 7살, 6살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린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옷도 진짜 색감해질 대로 색감해진 옷을 입고 뭐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걸 이렇게 훔치거나 그리고 동냥하거나 이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은 꽃제비들이 이렇게 뭔가 노숙자들이 네.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죠. 네. 근데 저도 와서 한국에 와서 보고 네.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막 줄줄이 늘어서고 사람들이 정말 먹기 싫어서 음식들이 정말 쓰레기통에 남아나고 이런데 왜 노숙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보고 도저히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별의별 다양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하다 실패해서 정말 인생 포기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그 노숙자들이 놀라운 거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다는 것 맞아요. 굶지는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뭐 돈 몇 푼 넣고 간 것으로 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다던가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 이런 것은 확실히 북한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자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북한과는 좀 확실히 다른 그런 노숙자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북한의 꽃제비들에 대해서 저희 마을에 꽃제비 상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 꽃제비들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노숙자들을 재워주는 네. 그런 센터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는 물론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센터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나서 그 꽃제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북한 당국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꽃제비 상무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꽃제비들을 수용해라. 이들은 북한의 수치이고 완전 국가적 망신이다 해가지고 얘들을 관리해라 하고 꽃제비 상무가 신설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전국 곳곳에 꽃제비 상무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 마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있었고 네. 거기에 꽃제비들을 수용해가지고 오전에는 공부를 가르치고 아, 오후에는 시장에 풀어놔요. 시장에 풀어놓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과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네. 땔감을 해온다든가 자기들의 뭔가 분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꽃제비 상무는 국가로부터 식량이 나오는데 그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줄인 배를 시장에 나가서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것처럼 훔치고 돈을 쓰리하고 그러다가 뭐 맞아 터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죠. 진짜 씻지를 않아요. 위생사업을 거의 안 해가지고 와 때라는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봐주기 힘들 그럴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 보면서 어릴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크면서 꽃제비 상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됐었고 그리고 왜 그 꽃제비들이 생겨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또 크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혼이 예전에는 허락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혼이 가능합니다,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서로 자식들을 네. 네가 져라 내가 져라 이렇게 싸우다가 네. 결국 버려지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은 살아있는데 고아가 되는 거죠. 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안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키우기 또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자기들이 싸질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 한국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역시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꽃제비들은 갈 데 없으니까 그 꽃제비 상무에서 맡겨져서 아, 자기들이 살다가 네. 난 여기서 살기 싫어 네. 하고 뛰쳐나가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뭐 갈 데가 없어요. 시장에 나가서 훔치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그렇죠. 개인집을 훔친다던가. 네, 맞습니다. 뭐 궁금한 게 평양에는 네. 서울에는 노숙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 서울역에만 가도 굉장히 네. 많던데 꽃제비들이 평양에 그렇게 많은지. 평양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통제를 하긴 하죠. 보안원들이라고 해서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이 그 꽃제비들을 단속해가지고 뭔가 추방시키거나 어디로 보내거나 꽃제비 상무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 계속 올라와요. 어디선가에서부터 계속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꽃제비들에 대한 그런 시선은 좀 한편으로는 약간 솔직히 북한에서는 안 좋았어요, 인식이. 그렇지, 안 좋죠. 그리고 살짝 무서웠어요. 음. 왜냐면 꽃제비들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뭔가 훔치든 간에 서로가 이렇게 커버해 주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약한 애들이 훔치게 하고 그리고 센 놈들은 카봐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훔쳐도 뭔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내 돈을 훔치고 달아나도 따라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그럴 만큼 좀 안 좋은 시선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뭐 아무튼 북한에서는 그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장에 네. 나가서 꽃제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어쩔 수 없이 있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는 인생의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다 그냥 넣고 사는 것인데 물론 그 사람들의 만약- 세계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노숙하고 그냥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이해는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만 조금 있으면 어디 가서든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북한은 그게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결론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할 네.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노숙자분들은 뭐 자기만의 사정이 있고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북한에서는 아무리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국의 노숙자들을 저희가 처음 보고 들었던 생각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인식이 바뀌었던 그런 생각을 조금 말씀드렸고 북한에서 가르친 그 교육이 정말 맞구나. 네. 한국에는 거지가 차고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언제 뭐 기회 된다면 저희가 진짜 꽃제비 출신을 한번 네. 섭외해서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